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독점 공개하는 오리지널 액션 영화들을 볼 때면 가끔씩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개봉 전부터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었다거나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한다는 대대적인 마케팅을 접하고 시청을 시작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투입된 자본에 비해 서사의 짜임새가 부족하거나 전개가 엉성하다는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이름난 유명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연출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특유의 가벼움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화려한 스케일의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주로 극장의 거대한 스크린과 웅장한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감상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TV나 모니터 화면으로 볼 때 느껴지는 태생적인 체감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쏟아내며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영화 제작에 대한 상당한 구력과 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킬링타임용으로 소비되고 버려지던 가벼운 오락 영화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 비해 넷플릭스에서 직접 기획하고 만든 영화들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갈수록 높아지고 괜찮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대중의 뻔한 예상을 기분 좋게 뛰어넘는 훌륭한 완성도의 영화들도 심심치 않게 제작되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오스카상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당당히 여러 부문을 휩쓸며 수상의 영예를 안는 명작들까지 배출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신작 영화 워머신 전쟁 기계 역시 시청을 시작하기 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꽤 긍정적인 호평과 입소문이 자자했던 작품입니다. 평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호흡이 짧은 영화보다는 긴 서사를 천천히 따라갈 수 있는 드라마 시리즈를 더 선호하며 자주 챙겨보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자체가 영화 부문보다는 시리즈물 드라마에 훨씬 더 강력한 강점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영화 재생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영화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다는 네티즌들의 공통된 평이 많았고 예고편이 주는 묵직한 군사 액션의 분위기에 이끌려 오랜만에 각 잡고 시청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중동의 척박한 전장을 배경으로 딱 보아도 서로 친근하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장난을 치는 두 명의 미군 병사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전장의 긴장감 속에서도 끈끈한 전우애를 과시하던 두 사람은 알고 보니 친형제 사이였으며 혈기왕성한 동생이 형에게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레인저에 함께 지원해서 들어가자는 제안을 건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대화도 잠시 갑작스럽게 시작된 적의 무자비한 기습 공격으로 인해 부대는 처참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빗발치는 총알과 끔찍한 폭발 속에서 앨런 리처슨이 묵직하게 연기한 주인공이자 형인 81번만이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은 채 기적적으로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며 그게 초반 분위기를 순식간에 비극으로 몰아넣습니다. 끔찍했던 전투에서 홀로 목숨을 건진 81번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독한 트라우마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서 지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처에 영원히 잡아먹히는 대신 전장에서 사나운 동생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뜻을 기리고 있기 위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으며 미 육군 레인저 선발 과정 RASP에 자원하여 입소하게 됩니다. 이미 몸은 큰 부상을 입었던 상태였고 나이 역시 더 이상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마지막 커트라인에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젊은 지원자들보다 서늘하고 결연했습니다. 나이와 부상이라는 치명적인 핸디캡을 딛고 극한의 훈련소에 입소한 그의 험난한 여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지옥 같은 레인저 선발 훈련소에 입소한 81번 훈련병은 주변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으며 엄청난 성과와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문제는 육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곪아있는 심리적인 상처였습니다. 훈련소 초기부터 그의 탁월한 능력을 눈여겨본 상관들이 그에게 팀장을 맡기며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권유하지만 그는 동생을 잃었던 과거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타인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 자리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훈련 능력을 보여준다 한들 팀원들을 이끌고 생사를 오가는 전장에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끝없이 망설이고 의문을 갖게 되는 복잡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주인공이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극한 훈련 사이에서 고뇌하며 성장해 나가는 대략적인 과정이 전개되었을 즈음 영화의 러닝타임은 아직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은 이야기의 전개는 혹독한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정식 레인저 대원이 된 주인공이 치열한 실전 전투 지역에 투입되어 화려한 밀리터리 액션을 보여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야생의 대자연 속에서 지도와 나침반에만 의지한 채 최종 도착 지점까지 무사히 생존하여 선자만이 진정한 레인저의 자격을 얻게 되는 지옥의 서바이벌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모든 실탄을 반납하고 오직 공포탄만을 지급받은 채 이 마지막 훈련에 투입되어 살아남기만 하면 드디어 정식 대원이 되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 마지막 생존 훈련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영화 워머신 전쟁 기계는 지금까지 전개되던 정통 밀리터리 장르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하며 전혀 다른 결의 장르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레인저라는 최정예 특수부대가 과연 누구를 상대로 싸우게 될까 하는 현실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군사 영화들처럼 소련이라는 명확한 적국이 존재하거나 테러리스트 집단과 같이 군인들이 총구를 겨눠야 할 이렇다 할 거대한 가상의 적이 현대전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정세로 인해 영화 속 군인들이 타격할 수 있는 거대한 적의 존재가 모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탓에 최근의 할리우드 상업 영화에서도 어설픈 가상의 테러리스트 단체를 등장시키거나
아예 군인보다는 스파이나 비밀 첩보원들의 음지에서의 활약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며 순수 군사 소재의 영화는 찾아보기 드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관객의 이러한 뻔한 예상을 완벽하게 비웃듯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미스터리한 존재를 숲속 한가운데에 등장시킵니다. 훈련 중인 훈련병들 앞에 나타난 적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물체나 적국 특수부대가 아닌 우주 저 너머에서 날아와 불시착한 거대한 이족보행 로봇 병기이자 이 영화의 제목 그 자체의 무시무시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영화의 제목인 워머신이 살인적인 인간 병기로 거듭나는 미 육군 레인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등장하는 외계의 끔찍한 기계를 뜻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재래식 무기도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외계 워머신과 극한의 상황 속에서 팀원들을 지키며 싸워야 하는 81번의 처절한 대결이 숨막히게 펼쳐집니다. 자칫 진부해질 수 있는 훈련소 밀리터리 장내 외계 로봇과의 서바이벌이라는 소재를 섞어낸 아이디어가 무척 신선하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게끔 영화를 영리하게 구성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즐길 수 있는 킬링타임용 영화로 탁월한 작품입니다.